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이래 조선은 500년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숱한 역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죠. 세계사를 통틀어 봐도 500년 동안 왕조를 이어간 나라 드물어요. 이 500년 역사의 힘 어디서 나왔을까요? 조선의 백성들 덕분인 것 같아요.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도 백성들이 스스로 의병이 되어 나라를 지켰잖아요. 네, 맞아요. 자, 여기 평범한 아내이자 어머니가 있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닥치자 주저없이 총을 든 여인 윤희순입니다. 나라를 위하는 일에 남자 여자 구분이 어디 있어? 나라가 망해가는데 뭐라도 해야 해. 자, 여러분 일어납시다. 같이 싸웁시다. 남의 나라 국모를 시해하고 너희가 살아갈 줄 아느냐? 너희를 잡아서 처단하고 말 것이다. 일본 제국이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 만행을 일삼던 시기 일제를 향해 살벌한 경고장을 날린 사람이 있었으니 오늘의 주인공 윤희순입니다. 경고장에 나와 있는 국모, 국모는 나라의 어머니 즉 왕비를 말하죠. 1895년 을미년 조선의 왕비 명성황후가 일본의 자객들에 의해 시해됩니다. 일제가 조선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명성황후가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자 가차없이 죽여버린 겁니다. 우리나라 왕비가 우리나라 궁궐에서 일본 자객에 의해 죽었다? 전국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죠.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종이 또 이 상투를 자르고 나타나네요. 아니 유교국가인 조선에서는 효를 중시하는데 머리카락을 부모님이 주신 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르지 않고 상투를 틀어 올린 거예요. 그런데 왕이 머리카락을 자르고 나타난 거예요. 일반 백성에게도 상투를 자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인 남성에게 상투를 자르게 한 명령, 바로 단발령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제가 이 단발령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정신을 없애려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목을 자를지언정 상투를 자를 수 없다.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으로 조선은 분노로 들끓습니다. 일제를 향한 반발은 의병으로 이어집니다. 윤희순의 시아버지 유황석도 일제에 맞서기 위해 의병 부대를 이끌자 윤희순도 시아버지를 따라 의병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자, 갑시다. 아버님,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귀중 여인으로 어찌 날 따르겠다고 하느냐. 내가 전장에 나가 생사를 알지 못하니 자손에게 힘쓰고 조상을 잘 돌보거라. 자, 집안의 남자들이 의병 활동을 위해 떠난 후 집을 지키는 건 윤희순의 몫이었죠. 남겨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희순의 마을에 의병들이 찾아오네요. 산에 있던 의병들이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마을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며칠 후에 우리 동네에 의병들이 왔는데 누구든지 나와서 밥을 해달라기에 나가서 도와주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일본 경찰이 해코지할까 봐 의병을 선뜻 도와주지 못해요. 이대로 있을 순 없어. 나라를 위해 뭐라도 해야 해. 윤희순은 붓을 듭니다. 밤새 의병대를 모으는 노래를 쓰지요. 안사람, 즉 여성도 나라를 위해 일어서자는 내용의 노래였습니다. 윤희순이 만든 노래들은 정민연의 빛을 발합니다. 1907년 정민연. 일제에 의해 고종이 폐위되고 대한제국의 군대가 강제로 해산당하면서 다시 의병이 일어납니다.
해산된 대한제국의 군인까지 의병들이 합류하면서 규모는 더욱 커지죠. 이때 일어난 의병을 가리켜 정미의병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미의병이 일어나던 시기 윤희순을 중심으로 30여 명의 여성 의병대가 조직됩니다. 안사람 의병단이었습니다. 윤희순은 의병장이 되어 의병을 이끕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병장이었습니다. 여성들도 나라를 구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이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안사람 노소할 것 없이 수천 명이 모여 노쇠를 모으고 소변을 다려 화약도 만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의병들은 일제에 의해 진압되죠. 이 신식 무기로 무장한 일제 군대와 싸우는 건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1910년 국권을 일제에 빼앗기며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조선이 망한 거군요. 흑흑. 윤희순의 가족은 중국 만주로 건너갑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건너갔어요. 일제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덜한 곳에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항일투쟁이라는 큰 뜻을 품고 고향을 떠났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모든 것이 처음이었으니까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했죠. 윤희순 가족은 산에 있는 풀을 뜯어 먹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조선인들은 풀 한 폭이 없던 땅에서도 꿋꿋하게 일어섭니다. 황무지를 개간하여 벼농사를 지으며 생활을 이어나가죠. 윤희순도 고생을 하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립니다. 윤희순은 농사일로 바쁜 와중에도 교육의 중요성을 잊지 않습니다. 윤희순은 노학당이라는 학교를 세워서 반일 사상과 국어, 산수, 역사 등을 가르쳤습니다. 노학당을 통해 50여 명의 학생이 독립운동가로 성장합니다. 윤희순은 연설을 아주 잘했다고 하네요. 윤희순이 조선인과 중국인을 상대로 연설을 하면 다들 항일투쟁 의지가 불끈불끈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농사일과 항일운동을 병행하면서 바쁘게 살아가던 어느 날 시아버지 유영석이 죽습니다. 2년 뒤 남편 유재원도 세상을 떠납니다. 설상가상으로 노학당까지 일제에 의해 문을 닫게 됩니다. 하지만 윤희순이 품은 항일투쟁의 불꽃은 꺼지지 않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꿋꿋하게 독립운동 이어나갑니다. 만주에서 많은 독립군이 일제에 맞서 싸우고 있었거든요.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에서 독립군 부대가 일본 정규군을 크게 이깁니다. 일본군은 독립군에게 패배한 후 이 만주에 사는 조선인들을 마구잡이로 죽입니다. 간도 참변이라 기록된 이 비극적 사건. 이 사건으로 조선인 3만여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독립운동 근거지의 주민을 모두 죽이고 모두 불태우고 모두 빼앗아간다. 너무 잔인해요. 일제 이런 무자비한 탄압으로 이 만주에서 독립운동은 크게 위축이 되죠. 윤희순은 독립운동을 살리기 위해 아들 유돈상과 함께 사람들을 모읍니다. 저는 천하에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1000번을 넘어지면 10,000번을 일어서겠습니다. 윤희순은 조선 독립단을 조직해서 무장투쟁 요원을 양성하죠. 윤희순은 물론 윤희순의 가족들도 독립운동에 나섭니다. 윤희순의 아들, 사돈, 조카, 며느리까지 함께합니다. 대단한 가족이네요. 60이 넘은 나이에도 직접 총을 들고 훈련에 참가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 경찰이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아들 유돈상이 일본 경찰에 의해 끌려가죠. 일본 경찰은 유돈상을 가혹하게 고문합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고문. 결국 유돈상은 순국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고 말면 오죽 좋겠습니까? 우리는 만리 타국에서 누굴 의지하며 살며 연지기와 연익이 이 어린 것을 누구에게 맡기오리까? 윤희순은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코끼를 끊죠. 아들이 죽은 지 11일 만에 윤희순도
세상을 떠납니다. 죽기 전에 다음 세대를 향해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윤희순이 남긴 메시지를 전하며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대를 따라 옳은 도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길 바란다.